미얀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태국 방콕 건물이 무너졌다고요? 잠깐, 왜 그 건물만 무너졌을까요? 주변 건물들은 멀쩡한데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이 뉴스를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나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황금튜브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브룩스라고 합니다. CNN 국제부에서 15해 동안 탐사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기자 생활 중 가장 잊을 수 없는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죠. 편집국에서 커피를 마시며 회의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속보 알림이 울렸어요. 태국 방콕 감사원 청사 붕괴, 수십 명 사상자 발생. 처음엔 지진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졌어요. 미얀마에서 진도 6.1의 지진이 있었지만 방콕에서는 그저 약한 진동만 있었다고 했거든요. 진앙은 미얀마인데 왜 방콕에서? 그것도 왜 유독? 그 건물만? 저는 코너에 붙어있는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에는 회색 먼지 구름 속에 무너진 건물 잔해가 보였고 구조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생존자를 찾고 있었어요. 편집장인 존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엘리자베스, 여기 자료 좀 봐. 지진 규모치고는 피해가 너무 크지 않아? 현지 특파원이 보내온 영상인데 뭔가 이상해. 화면에는 놀랍게도 붕괴된 건물 주변에 있는 다른 건물들은 거의 손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특파원이 현장 주변을 취재하는 영상에서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붕괴된 건물의 시공사 정보가 담긴 현장 안내판이 갑자기 철거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봐, 존. 저 안내판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대. 왜 갑자기 치우는 거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일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말하며 저는 이미 현장으로 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급히 방콕행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안에서 태국 현지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샅샅이 뒤졌죠. 눈에 띄는 건 붕괴 직후엔 중국 합작 건설사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몇 시간 지나자 그런 내용이 모두 삭제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관련 게시물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진실을 감추려 하고 있었죠.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지금까지 취재했던 어떤 사건보다도 더 강한 직감이 들었어요. 여기 뭔가 있어. 그리고 난 그걸 밝혀낼 거야. 방콕의 습한 공기가 차창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멀리 사고 현장이 보였어요. 굵직한 서치라이트 불빛과 깜빡이는 구급차 조명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저는 메모장을 꺼내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진실은 무너져도 흔적은 남는다. 택시가 사고 현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어요. 언론사 배지를 보여주었지만 경찰은 완강하게 접근을 거부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현장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뭔가 더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현장을 멀리서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 반드시 밝혀내고 말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현장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공식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주변 카페에 앉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죠.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노트북을 펼친 채 현장 작업자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이상한 건 현장 정리가 구조 작업보다 더 바쁘게 진행된다는 거였어요. 마치 누군가 서둘러 증거를 치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엘리자베스 브룩스 씨인가요? 고개를 들어보니 현지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제 테이블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이름은 쏨차이입니다. 감사원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죠. 직접 만나자고 할 수는 없어서. 그는 조심스레 종이 한 장을 미끄러뜨리듯 건넸어요. 이건 건설 계약 관련 정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진실이 알려져야 합니다. 종이에는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고 저는 곧바로 그 주소로 연락했습니다. 몇 시간 후 익명의 메일이 도착했어요. 건설사 중국 국영기업입니다. 중철 19국이라는 회사죠. 하지만 이 정보는 곧 사라질 겁니다. 메일에는 첨부 파일이 있었는데 원래 건설 계약서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회사였죠. 저는 현장 관리자를 만나기 위해 공식 취재 요청을 했고 다행히 허락을 받았어요. 죄송합니다만 귀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현장 관리자인 라차다 씨는 공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반복했어요. 이번 사고는 미얀마 지진의 여파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주변 건물들은 거의 피해가 없었잖아요. 왜 이 건물만 무너졌죠? 라차다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 지진 탓입니다. 모든 질문에 같은 답변만 돌아왔어요. 마치 미리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자료가 너무 빨리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였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사고 직후 올라왔다가 삭제된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을 찾아보려 했죠. 몇 시간 동안 인터넷을 뒤지던 중 제 메일함에 또 다른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당신이 찾는 정보는 모두 지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흔적이 남아 있어요. 웨이백 머신을 확인해 보세요. 메시지를 읽자마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 수습이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였어요. 누군가 사고의 진실을 지우고 있었고 그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CNN 본사에 연락해 디지털 포렌식 팀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여기 뭔가 있어. 그리고 그들은 그걸 숨기려 하고 있어. 창밖으로 방콕의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투명해 보이는 유리 같은 상황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고 말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CNN 디지털 팀으로부터 긴급 화상 통화를 받았어요. 화면 속 마이크는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 말이 맞았어. 웨이백 머신에서 정보를 찾아냈어. 사고 직후 10분 안에 삭제된 페이지들이야. 마이크가 화면을 공유하자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중철 19국이라는 회사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 국영 건설사였죠. 더 파봤는데 이 회사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 작년 인도네시아 다리 붕괴, 그리고 3년 전 필리핀 호텔 화재까지. 모두 부실 시공 의혹이 있었지만 언론 보도는 갑자기 중단됐어.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럼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래, 반복되는 패턴이야. 문제는 이번엔 정부 건물이라 더 민감한 상황이란 거지. 전화를 끊고 저는 즉시 중국 검색 포털에서 중철 19국을 검색해 봤어요. 놀랍게도 검색 결과는 계속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있던 정보들이 눈앞에서 증발하고 있었죠. 마치 누군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지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PR이 아니야. 조직적인 은폐야. 저는 중얼거리며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익명의 번호였습니다.
브룩스 씨, 제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신원을 밝히지 말아주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중철 19국의 전직 엔지니어입니다. 방콕 프로젝트에도 초기에 참여했었죠.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들은 자재를 속였어요.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죠.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무시됐어요. 그리고 저는 해고됐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와 나룬 사원 앞에서 만납시다. 증거를 가져갈게요. 하지만 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 장소에서 2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호텔로 돌아와 현지 뉴스를 확인했더니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방콕 외곽에서 교통사고 발생. 피해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음.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전화번호로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미 사용할 수 없는 번호라는 메시지만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중철 19국의 과거 사건들, 웨이백 머신에서 찾은 삭제된 정보들, 익명의 제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진실을 체계적으로 지우고 있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다른 해외 프로젝트들도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호텔 로비에서 새벽부터 조사를 이어가던 중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중국 국영 건설사의 다른 해외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홍보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패턴이 보일 수도 있겠다는 거였죠. 소셜미디어에서 중국 해외 건설, 중국 기술 수출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던 중 중국 대사관의 공식 계정에서 올린 게시물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중국의 첨단 기술로 완성된 차나칼레 대교, 동남아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다. 화려한 다리 사진과 함께 올라온 이 게시물은 수천 개의 좋아요와 공유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나칼레 대교가 어디 있는지 검색해 봤어요. 미얀마와 태국 사이에 있는 다리였죠. 하지만 이 다리에 대해 더 찾아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잠깐만. 이 다리는. 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차나칼레 대교는 한국 기업인 SK 에코플랜트와 DAS가 건설한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중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죠. 그런데 중국 대사관은 마치 자국 기술인 양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댓글란을 살펴보니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어요. 여러 프랑스인과 영미권 네티즌들이 이미 팩트체크를 하고 있었죠. 이 다리는 한국 기업이 건설한 건데요. 왜 거짓 정보를 퍼뜨리시나요? SK 에코플랜트의 기술로 지어진 다리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었어요. 이런 가짜뉴스는 국제관계에 해롭습니다. 그러나 이런 댓글들은 대부분 삭제되거나 묻혀 있었고 중국 측의 주장을 지지하는 댓글들만 상위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은 채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허위 정보였죠. 그럼 방콕 건물도 반대 상황일 수 있겠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중국은 다른 나라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자신들의 실패한 프로젝트는 은폐하거나 다른 요인 탓으로 돌리고 있었던 거죠. 이 발견은 제 취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차나칼레 대교를 건설한 한국 기업들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기술력과 안전 기준은 어떤지, 그리고 중국 건설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이죠. 노트북을 열고 SK 에코플랜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회사는 해외 프로젝트에서 무사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과 안전 기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한국으로 가봐야겠어.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방콕을 떠나 서울로 향해야 했습니다. SK 에코플랜트 본사를 직접 방문하고 그들의 기술력과 안전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콕 붕괴 사건의 진실도 더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진실이 묻히지 않게 할 거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깔끔함과 효율성이 느껴졌어요. 방콕의 혼잡함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출발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질서정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룩스 씨. SK 에코플랜트 홍보팀 김민수입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김민수 씨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그는 제가 CNN 기자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죠. 방콕 붕괴 사건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본사로 직접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영광이에요. 차 안에서 김민수 씨는 SK 에코플랜트의 역사와 해외 프로젝트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차나칼레 대교에 대해 질문했고 그는 자랑스럽게 그 프로젝트를 설명했어요. 그 다리는 저희의 자랑입니다. 특히 지진이 잦은 지역에 지어진 만큼 내진 설계에 특별히 신경을 썼죠. DAS와 협력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본사 건물에 도착하자 현대적인 디자인과 친환경 요소가 눈에 띄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인간과 환경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기술이라는 슬로건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과의 미팅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박정훈 수석 엔지니어와 5명의 전문가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박정훈 씨가 물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사실 방콕 감사원 청사 붕괴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요. 중국 건설사의 부실 시공 의혹이 있는데 비교 대상으로 한국의 건설 기술과 안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그들은 방어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박정훈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내진 시뮬레이션을 필수로 진행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대형 스크린을 켜고 3차원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어요. 다양한 지진 강도에 따른 건물 구조의 반응을 정밀하게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비용 절감보다 안전을 우선시합니다. 이게 저희의 철학이에요. 다른 엔지니어인 이수진 씨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신뢰를 짓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절대 다시 세울 수 없으니까요. 그들의 말에서 광고 문구가 아닌 진정한 철학이 느껴졌어요. 저는 예상치 못하게 감정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냉정하게 사실만을 추적해왔는데 이들의 진정성 앞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움직였어요. 자료를 더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최근 완공한 내진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들은 아낌없이 정보를 공유했고 때로는 기술적 한계와 실패했던 경험까지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투명함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이들이 한 말은 광고가 아니라 철학이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생각보다 더 많은 걸 알려줬어요. SK 에코플랜트의 엔지니어들은 제가 방콕으로 돌아갈 때 기술적인 조언까지 아낌없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특히 박정훈 수석 엔지니어는 건물 붕괴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들을 알려주었죠. 콘크리트 강도, 기초 설계, 그리고 감리 기록을 확인하세요. 진실은 그 안에 있을 겁니다. 방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 팀에게 받은 정보를 정리했어요.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SK 에코플랜트의 기술 지원팀이 태국 정부의 요청으로 방콕에 파견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저의 취재에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했죠. 브룩스 씨, 우리도 진실을 원합니다. 함께 하시겠어요? 이건 기적 같은 기회였어요. 저는 즉시 수락했고 그날 오후 현장에서 한국 기술진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태국 정부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 붕괴 현장에 접근할 수 있었죠. 여기를 보세요. 이수진 엔지니어가 가리킨 곳은 건물 잔해 중 기초 부분이었어요. 이 콘크리트의 색깔이 불균일한 것이 보이시나요? 제대로 된 배합이 아닙니다. 그녀는 전문 장비로 콘크리트 샘플을 채취해 즉석에서 강도 테스트를 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설계 기준의 60%에도 못 미칩니다. 이 건물은 처음부터 무너질 운명이었어요. 더 놀라운 발견은 계속됐어요. 박정훈 씨는 건물 설계도를 검토하며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죠. 기초 설계가 집안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마치 다른 지역의 설계를 그대로 복사해 온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감리 기록이었어요. 한국 팀은 태국 정부의 협조로 원본 감리 기록과 제출된 최종 보고서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박정훈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어요. 현장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최종 보고서에서는 모두 적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중철 19국은 비용 절감을 위해 자재를 속이고 설계를 엉터리로 했으며 감리 기록까지 조작했던 거죠. 그리고 지진은 그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완벽한 변명거리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중국 측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예상대로 거절당했어요. 대신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관계자가 저에게 짧은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햇빛이 강한 오후 한적한 카페에서 그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찾는 진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어요. 왜죠?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치, 경제, 체면. 당신도 알잖아요. 때로는 알면서도 눈 감는 게 낫다고들 하죠. 저는 그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어요. 이제 모든 증거를 갖고 있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 보도가 아니라 전 세계가 알아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기사 초안을 작성한 후 저는 CNN 본사에 화상 보고를 했어요. 제 상관인 마이클 편집장은 화면 너머로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건 폭탄급 기사야. 확실히 증거는 충분해 보이는군. 네, 모든 증거가 있어요. 한국 기술진의 전문가 증언까지 확보했고요. 마이클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도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게 있어. 중국 정부 쪽에서 이미 압력을 넣고 있어. 우리 경영진이 몇 차례 전화를 받았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무슨 뜻이죠?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외교적 민감성을 고려해달라는 거지. 내 기사가 미중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이야.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자는 건가요? 수십 명이 죽었는데. 아니, 난 내 편이야. 단지 네가 알아야 할 상황을 말해주는 거지. 진실이지만 방송 후폭풍은 클 거야. 통화를 끝내고 저는 호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방콕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강해서였죠. 마치 진실이 권력의 불빛에 가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어요. 브룩스 씨? 저는 태국 정부 관계자입니다. 당신이 준비 중인 보도에 대해 알고 있어요. 저는 경계하며 대답했어요. 어떤 용건이시죠? 조언을 드리려고요. 이 사안은 단순한 건물 붕괴가 아닙니다. 국제관계에 복잡한 역학이 얽혀 있어요.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하지만 죄송해요. 저는 기자입니다. 진실을 보도하는 게 제 일이에요. 때로는 모든 진실이 즉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의적절함이라는 것도 있죠.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길을 택할까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힐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은퇴한 언론인이었죠. 아빠, 만약 진실을 보도했다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엘리, 내가 정말 그 진실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게 옳다고 확신한다면 그 길을 가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이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보도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외면하면 우린 기자가 아니죠. 마이클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대답했어요. 알았어. 내 뒤에 서 있을게. 준비해.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스크립트를 다듬고 편집팀과 작업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최종 점검을 하면서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해졌어요. 그것은 두려움을 넘어선 확신이었죠. 진실은 언제나 빛을 본다. 내가 그 통로가 되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어. 다음 날 아침 전 세계의 CNN 특집 보도가 방송되었어요. 중국이 감춘 구조물, 한국이 지켜낸 생명 방콕. 붕괴의 이면이라는 제목의 20분짜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저는 스튜디오에 앉아 제 목소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태국 방콕의 감사원 청사 붕괴는 단순한 지진 피해가 아닙니다. 이는 부실 시공과 책임 회피 그리고 조직적 은폐의 결과였습니다. 화면에는 콘크리트 강도 테스트 결과, 조작된 감리 기록, 그리고 한국 기술진의 전문가 분석이 차례로 등장했어요. SK 에코플랜트의 박정훈 수석 엔지니어는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이 건물은 기본적인 내진 설계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미한 지진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방송이 나간 직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순식간에 관련 해시태그로 뒤덮였고 주요 언론사들은 속보로 이 내용을 다뤘어요. 중국 외교부는 즉시 성명을 발표하며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지만 이미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놀랍게도 이틀 후 태국 정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한국의 기술진에게 붕괴, 현장 복구와 재건축 자문을 요청했어요. 이는 사실상 제보도 내용을 인정하는 셈이었죠. 더 놀라운 일은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자국 내 중국 건설 프로젝트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한국의 건설 기술과 안전 기준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습니다.
보도 일주일 후 저는 서울에서 개최된 글로벌 건설 안전 컨퍼런스의 연사로 초청받았어요. 그곳에서 저는 SK 에코플랜트의 엔지니어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브룩스 씨, 당신의 용기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고 있어요. 이수진 엔지니어의 눈에는 감사의 빛이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진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운 여러분 덕분이에요. 컨퍼런스 마지막 날, 저는 특별 세션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었어요.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숫자나 화려한 외관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보여준 것처럼 말이죠.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취재의 마지막 기사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진짜 기술은 진심에서 온다였습니다. 그 기사의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끝났죠. 기술은 수치로 평가되지만 신뢰는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한국이 그 증명을 해냈습니다. 화려한 선전 문구나 외교적 압력이 아닌 진정한 기술력과 안전에 대한 헌신으로 말이죠. 때로는 무너진 건물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그 진실이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죠. 이제 제 관점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 진실과 안전, 그리고 진정한 기술의 가치를 전하는 이야기꾼이 되었어요. 가끔 서울의 SK 에코플랜트 사무실을 방문할 때면 그들의 슬로건을 보며 미소 짓곤 합니다. 우리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신뢰를 짓습니다. 이제 저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기자의 용기 있는 탐사보도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단순한 지진 피해라고 발표되었던 방콕 감사원 청사 붕괴가 사실은 중국 건설사의 부실 시공과 조직적 은폐의 결과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신뢰를 짓습니다라는 철학을 몸소 실천한 한국 엔지니어들의 전문성과 진정성이었습니다. 한국의 SK 에코플랜트 기술진이 보여준 안전에 대한 철저한 자세와 투명한 정보 공유,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함께 싸운 모습은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선 진정한 가치를 보여줬어요. 결국 무너진 건물 속에서 드러난 진실이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처럼 때로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도 해외에서 한국의 기술력이나 정직함으로 인해 자부심을 느끼셨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또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의 좋은 면을 알려주고 싶었던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의 특별한 순간들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황금튜브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황금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황금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